자, 귀염둥이 설명 모시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패션 좀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이제 비주얼로 승부르겠다. 이 코너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이 덕분에 계시는 한 절대 초당 수익률이 아마 최고로 높은 코너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나올 때만 팔려 이게. 아, 그러니까. 다른 붙어 사람들 있어야지. 신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자, 오늘은 15년산 2개를 하나로 묶어서 20% 할인. 예. 이거 너무 패키지가 고급지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골드야. 내 취향 완전. 이 패키지 고급스러운 15년산. 야, 15년산이 2개로 묶으면은 99,000원이에요. 네. 야, 이거는 같이 사야 돼. 같이 사야 돼. 우리 같이 사요. 같이 사. 저랑 같이 사세요. 근데 이게 요 정도 용량의 그 15년산 발사믹 식초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이 넘어가요. 거품이 들어간 경우는 20만 원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 물량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물량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일단 사고 지금 나눕시다. 바로 클릭하세요. 올리브유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 한 병에 비니거 2개. 이렇게 딱 하시면 맞습니다. 요 화이트 제가 먹어보니까. 또 올리브 오일 중에 나 그냥 평범한 올리브 오일을 거부한다. 이게 화이트 트러플 올리브 오일. 화이트 트러플은 여름 송로 버섯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얼굴 클로즈업하게 한 번 더 해줘. 아까 약간 허탈한 듯한 그 표정 있잖아. 그걸로 다. 맛있어요? 발사믹 비니거 15년산. 여러분 진짜 꼭 한번. 인생에서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계속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나중에는 30년산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 꼭 먹어봐야 돼. 문제는 그거니까 입이 자꾸 고급져진다니까. 그냥 먹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건 사실은 발사믹 비니거 먹으려고 빵을 먹는 거예요. 맞아. 그건 맛있어.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자, 이 댓글 엄청 많이 달렸던 스토리인데, 공무원들 에어컨 28도로 해라. 근데 자기들은 21도로 해놓은 거야. 나는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 공정과 상식, 뭐 법치, 자기만 예외야.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너희들은 안 돼. 이거 실내 온도란 말이야, 21도. 이미 21도야, 여기는. 설정 온도가 아니라 이걸 보고 그 생각나는 거지. 또, 지만 예외로 하고, 공무원들은 28도에 쪄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 상태야, 심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한 10년 전 MB 때, 그때도 다 맞췄어요. 이렇게 28도, 29도. 그때 맞아요. 처음 시작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렇지, 맞아요. 정말 열받았던 게 뭐냐면, 여름에 재판을 가면 더 죽겠는데, 안에 들어가면 또 더워. 갈등을 부추겨. 빨리 화해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더 성질나.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판사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야, 우리는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있다. 얼마나 더 더운 줄 아냐. 그때는 대통령이고 다 똑같이 그랬다고. 다들 양복 벗고 반팔 입고 그러니까요. 그걸 쇼라도 했거든. 예. 이게 뭐야 이게? 눈치 빠른 경위와 눈치 없는 경위가 나뉘는데 선풍기를 틀어놔요. 눈치 빠른 경위는 그 선풍기를 버튼을 눌러놓습니다. 판사님 들어오기 전에. 눈치 없는 경위는 그걸 안 눌러놔요. 그럼 판사님이 딱 앉아갖고 어떻게 하느냐? 발가락으로 판사들도 그랬다고. 근데 저게 뭐야? 21도 지는. MBTC 한 거 맞아요. 청와대에서 우통 벗고 반팔 입고 우리가 먼저 한다 그랬었거든.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MB가 뭐를 했냐.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온도를 관리하는 사람을 민영화했어요. 그러니까 안산지원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그 판사랑 확인을 했어. 그거를 맞추러 다니는 위탁회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걸로 돈 벌었어. 그걸로 민영화를 했어. 그거는 각하가 참 대단해. 어디서도 돈 버는 구석을 찾아내. 어? 리스펙트 씨발.
근데 그런 꼼꼼함은 없는 것 같아, 이분이. 이런 게 다 부인 회사 직원들 채용. 대통령하고 40년 친구 아들들 다 연결된 거예요. 자기는 그 예외야. 모든 것에서. 뭐?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고통 분담은 너네들이나 해라. 그렇지. 고통 분담은 너네들. 더운 건 너네 먹. 고통 분담을 시키려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먼저 시켜야 되잖아. 근데 종부세하고 법인세부터 깎아주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고통 분담하래. 월급 올리지 말고. 맞아. 아이씨. 야, 나 방청석에서 씨발 나온 거 처음 들었다. 보통, 이 정도인데, 아이, 씨발. 월급 얘기 나오니까. 사진 찍기 전에 아니 이런 거 보통 안 해. 조정을 해놔요. 그조차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조심성조차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건 바지를 거꾸로 입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봐도 거꾸로 입었어. 아니, 극우 유튜버 누나가 나오질 않나. 대통령하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 둘이나 갑자기 등장하질 않나. 그 라임도 딱 탈 수 있어. 예? 예? 강릉, 우씨, 동해, 황씨, 광주의 주씨.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대치동은 가라. 이제 권성동이다. 해명도 너무 골 때려. 대통령실은 엽관제다라는 말이 사냥꾼 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정권을 장악했잖아. 그랬으면 내 맘대로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콕콕 꽂아 넣는다 해서 엽관제거든요.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들은 추천 받는 건 맞는데 절차가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친구 아들인 거 아니야. 애초에 대상 자체를 문제 삼는데 여기서는 절차는 문제없다고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해명을 맞아요. 못 하거든. 대통령하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이여서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못 하잖아. 가장 최신 버전이 이제 그 광주시장 주씨거든요. 광주의 주씨. 네, 광주 주기한 후보라고. 이거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고 다 지나갔었거든. 근데 이 양반 아들도 대통령실에 6급이나 있다는 거, 6급 위원회는. 그래서 무슨 인연인가 봤더니 검사 시절에 수사관이야. 광주지검에 있을 때 같은 방 수사관. 중수부에 있을 때 수사관. 검사로 부족해서 이제 수사관. 수사관을 그러니까 광주시장 후보로 준 거야. 주고 나서 그 아들은 대통령실에 채용시킨 거야. 그냥 그 선물 나눠주듯이 하는 거야. 선물 나눠주듯이. 9급으로 들어가면 6급 되려면 한 20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그 정도 걸리죠. 그래서 수학적 예측에 따르면 4급하고 8급만 빠져 있습니다. 4급하고 8급을 주목하라. 3급부터는 또 자격이 또 달라요. 고위공무원단이라 해가지고 3급도 나왔잖아. 나왔다. 예, 3급이 그 8촌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4급하고 8급만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권력 잡았잖아. 너 아들 학교 들어와. 야, 비행기도 타고. 너 수사관 했었지. 너 어디 가고 싶어? 광주시장 알았어. 후보 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선물 나눠주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란이. 내 마음대로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정권의 경우는 어떻다? 정상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지금 다 수사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북한에 보낸 살인 북한 어민들 있잖아요. 그 직권남용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사단이 가장 자신 있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많이 써먹었거든요. 많이 제일 써먹었거든. 이걸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귀순 진정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순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었는데 강제로 북송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거든. 저는 여기서 귀순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도주 살인자고요. 도주 진정성이에요. 도망가는 게 진정성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잡아서 돌려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람 대부분은 다 무죄가 나요. 나왔어요. 이걸로 기소하고 경찰에 불러서 포토라인 세우고 그거지. 문재인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4년 있다 무죄가 나더라도 근데 이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인권을 유린하고 국제법을 파탄내고 보편적 인권 뭐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했는데 딸랑 직권남용이야. 저 무죄야. 해봤자. 무죄인데 그냥 기소할 거기까지 거라는 하려고 거지,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할 거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네. 서훈 하고- 국정원장 정의용 안보실장은 기소를 할 것 같고 대통령까지 갈 거냐. 그렇지. 이제 목표는 그것만 남은 대통령이거든. 거예요. 대통령이 타겟이야 이것도. 이게 지금 여론에는 별로 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먹히지. 예, TK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시큰둥하대요. 왜? 보낸 사람이 16명을 죽였대잖아요. 급기야 오늘 한기호 16명 안 죽였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기까지 갔어. 공식적 맞아. 자리에서 털은 나와버렸어요. 없었다며. 하도 안 통하니까 이제 16명 안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는 증거 있냐, 이거지. 두 사람이 탈북 브로커였는데 16명을 데리고 올려다가 발각이 돼서 자기들만 도주한 거다. 근데 왜 남쪽에 와서 16명 죽였다고 자백을 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NLL을 왔다 갔다 3일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납포하기 전에 16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SI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지. SI의 생산 주체는 어디예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이거 안보 자해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기소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도대체. 그 북한의 통신을 들었다는 거거든. 네. 왜냐하면 한 명이 잡혔다는 거 아니야 먼저. 김책에서. 3명이 살해를 저질렀다가 물고기 팔로 내려갔다가 아마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랬겠지. 한 사람이 잡혔고 거기서 자백을 했고 우리가 SI 정보가 있으니까 신문하니까 거기서 자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브로커야. 남쪽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낸 브로커야? 왜 살해를 했다고 그래? 안 통한다니까 이게. 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이것도 베이컨도 하지. 무슨 비전이 있어야 사람들 현혹시키기라도 하지. 할 줄 아는 게 야 북한 건들면 이거 지지율 올라가지 않을까? 머리가 너무 나빠. 머리가. 또 하나는 법조인들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사심으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방송할 때 만나면은 대기실에서 들어오자마자 문제 애니가 문제라.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 게 진짜 확 그냥 안하무인에 와. 그런데 참 국민의힘 국힘 재밌다. 홍준표 도지사가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 문안을 받는데 이거 가처분 해봤자 안 받아준다. 가처분을 받아줄 거란 기대를 하지 마라. 이게 사실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다. 네가 수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그래도 6개월 후에 다시 생각해볼 여진이 있어도 너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순간 너는 절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로 들려요. 그래서 징계 문안을 너무 궁금하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가처분 어차피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사법부는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딱 사법 소극주의, 사법 자제론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뿐만이 아니라 몇 날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언론에 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이 양반이 100돈짜리 금두껍이 이 양반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양반이에요. 네. 100돈짜리 뭐 금두꺼비를 감사원 국장에게 줬다. 그 양반이 네.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1호 벤처인이라고 1호 벤처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때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은 감옥 가 있어요. 예. 금두꺼비 줬다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들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판도라폰이 있다. 이 업무폰에는 누구랑 전화를 했고 누구한테 뭘 어떻게 이렇게 돈 보냈다 메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준석뿐만 아니라 야 여당 대표도 쳤는데 야당 대표 못 치냐. 당연하지. 이렇게 간다. 요 그렇지.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준석은 요 흐름에서 다시 재기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합리적 추론이지 않을까. 근데 국힘당이 원래 그렇게 윤리적인 당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윤리 잣대를 들이대는 웃겨 죽겠어. 윤리 심판이면 그것도 좀 웃겨요. 권성동, 장제원, 소위 양대 윤회관 아닙니까? 두 사람이 차기 당대표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야 권성동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날아가 버리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 그러면 자기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못 나가. 대표를 해야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당을 자기 당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인 거예요. 권성동 대표는 머리를 어떻게 굴렸냐면 이준석을 아예 날아간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임시로 내가 대행을 하는 거다. 원래는 직무대행은 한두 주만 해. 근데 이 사람은 6개월 하겠다는 거지. 6개월 후에 그때도 이준석은 임기가 남거든요. 되돌아와서 명예롭게 나머지 임기를 할 수도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시급지 않고 조용히 있는 둘 간의 딜이 성립이 된 거죠. 그 사이 경찰 조사가 잘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내가 이 사안을 지켜보는 포인트는 이준석의 운명이 아니라 이준석의 운명은 두 분의 해석에 동의해. 왜냐하면 보내지 않을 거면 시작도 안 했지. 보낼 텐데 그것도 저는 생각보다 빨리 보내야 봐라. 여당의 당대표도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제 야당 개석거라 이거 해야 되거든.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게 진짜로 궁금한 건 뭐냐. 이걸 누가 결정했을까? 당대표란 말이야. 보수 2030들이 지지를 보냈던. 지금도 차기 당대표 일이야. 누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이걸 결정한 사람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거야. 누가 했을까? 누가 했는지를 알면 권력의 지도가 그려지지. 나는 그게 궁금해. 여기까지만 하고 급하게 죄송합니다. 내일 재판해야 될 사람이 있어. 아, 가요 그럼. 대통령 힘이 제일 막강할 때예요. 스톱시킬 수 있어요.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 저는 근데 이 결정은 원래 대선 때 이미 그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 시점에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 베리 큐리어스. 아니 근데 합리적인 의심으로 대선 때부터 그게 우리는 눈에 보였고 만약에 이기더라도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대선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후보고 후보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후보의 배우자도 있고 뭐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선 때 이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나중에 결국 봉합이 됐지만 그때 저는 깨질 사이다. 깨질 사이였는데 최종 결정을 누가 했을까?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깝치는 게 너무 싫었다. 얘가 같이 뭐 커플티를 입자는 둥. 오잉?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는 그 여의도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선본에 들어갈 때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이 가는데 보통은 적을 두고 월급은 의원실에서 받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의원실 그만두고 나오라고.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대부분 못 갔어요. 자,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나도 들은 얘기예요. 네. 다 들은 얘기야. 네, 저도 들은 여의도 얘기인데 바닥에서 내 사무실이 여의도거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못 챙겨줬다는 거야. 왜? 비선 챙겨주느라고. 그쪽 챙겨주느라고. 그걸 먼저 챙겨주다 보니까 티오가 사라져가지고 못 들어갔다는 거야.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뭐 정보가 최초 생산자가 누굴까? 그렇잖아요. 강릉의 우씨, 동해의 황씨, 광주의 주씨, 공무원 시연 합격은 권성동까지. 그거 뭐 어떻게 했냐 이거? 누가 알려줬냐 이거야. 예? 다 내부에서 나온 얘기거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여기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안정권은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데 나경원 의원 나는 연락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못 받았지. 초대 못 받았잖아요. 이거는 신문에도 났던 얘기. 결혼한 이후에 모임이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가까운 친구들 모임이 다 깨졌대. 왜 그랬냐? 부인 언급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서 그런 기사 나왔지. 기사가 나왔어요. 부인을 언급하거나 하는 게 싫어서 모임이 깨졌다는 거예요. 나경원은 왜 초청을 못 받았을까?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있어요. 무시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팬클럽 거슬린다. 나경원 의원이 김건희 팬클럽 거슬린다고 말을 했죠. 나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한 거예요. 또 언론에 나온 것만 얘기하자면
우상호 의원이 그렇지, 그렇지. 라디오 가가지고 캠프 관계자로부터 들었는데 따옴표 우상호 의원이 한 말입니다. 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느냐 마느냐 가장 큰 결정권은 부인에게 있었다. 입김이 가장 셌다. 그래서 어. 부인의 지인이면은 그냥 공군 1호기도 탈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힘. 대통령은 앉아서 이렇게 뭐 서류 쓰는 것처럼 하고 지켜보는 그런 사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랬나? 그리고 2층, 5층 같이 쓰는 거 말이야.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것은 경호에 관한 규정들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실을 같이 쓴다는 거 아니야, 2층, 5층.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근데 그게 보조시 돼. 예를 들면 SNS, 대선 당시 SNS, 뭐 개사과라든지 개사과. 이런 것들이 그거 했던 사람, 근데 징계받지 않는다. 징계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지. 근데 10일 말에 엄청 이준석을 싫어하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이 싫어한 걸 수도 있지만, 그 팬클럽이 모시는 분이 싫어한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추정. 팬클럽과 이 스타가 스타의 됐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대변해주는 게 팬클럽이에요. 아니, 강신업 변호사는 그 바른미래당 때 같이 하면서도 엄청 싫어했어요. 그때도 이준석을. 그 사람은 다이렉트로 사진도 받고 막 그러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 여하간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해. 쳐라. 결정한 최종 결정권자. 그 사람이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보이네. 우리는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 돌아다니는 보도된 이야기. 이야기 근데 거기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 꽤 있나 봐. 꽤 있어요. 꽤. 그런 이야기가 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의원실 그만두게 하고 오라고 그렇지. 했냐. 의원실에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사람들을 사람을 채울 거예요. 채웠잖아.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데려가면 대통령실로 데려간단 말이야. 해야 되는 거죠. 선본에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들을 안 데려가면 그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이 여의도에서 직업을 잃은 일군의 무리들의 이 마음속에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방역에 대해서. 자율과 책임이래잖아. 알아서 해라. 걸리면 네 책임이다. 이 말이거든. 이게 지금 각자 도생하라는 건데. 각자 도생하라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왜 과학 방역이냐.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산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근대 자연과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방역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야. 그러니까 정기석 자문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과학도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국가 주도 방역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과학도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침대도 과학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일관되다고 일관돼. 보는데 경제위기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방책이 없어요. 내 책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다 내 책임 아니란 얘기예요. 국가 주도 방역은 없습니다. 자율입니다. 이 말은 네가 병 걸렸으면 네가 잘 피하지 못했네. 내 책임 아니단 말이야.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느 시점까지 가면 뭐 20만이 넘어간다거나 또는 30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라도 과학적일 수 있게. 얘네들이 그러니까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책임이야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들이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요.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잖아. 국가 주도 방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야. 문재인 정부 때 정반대로 했거든. 모든 걸. 그러니까 저는 질병청장님한테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주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중국인들 입국 통제해야 된다고 봉쇄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문재인 정부 방역 그 소리 쳤던 정부 그분이죠. 책임을 물었지 항상. 근데 자기들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가니까 자기들이 책임질 일은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왜 갔어? 애초에 그 자리에. 그리고 집에 가 이제. 감사합니다. 책임 안 질 거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지.